지금 보니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 때 좀 새롭게 리뉴얼을 좀 해봤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네, 여러분, 건프라보입니다. 지난 부산 모형 전시회 때 작품을 하나 냈었는데요. 그때 SD돔을 이용한 제트스트림 이 작품을 하나 냈었습니다. 과거로 올라가면 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디오라마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 오래됐기도 하고 이 핸디코트들이 좀 크랙간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 때 좀 새롭게 전시하고 싶어서 리뉴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옛날에 만든 건 보시면 바닥 부분도 좀 허술하기도 하고 좀 오래됐기도 하고요. 또 추가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디오라마 재료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좀 여러 번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알루미늄 소재로 된 베이스로 디오라마를 잡아주면 잡기도 편하고 핸디코트를 좀 보호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좀 리스펙하는 마블캣님도 이런 걸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항상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저도 좀 따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기존의 베이스가 훨씬 좀 크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불편해서 이번 기회에 좀 작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기존에 썼던 파츠 중에 좀 쓸 수 있는 게 없나 찾아봤는데 거의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초보일 때 만든 거라서 상태도 좋지도 않고 해서 요것들은 좀 분해해서 버려줬습니다. 일단 새로운 제품에 이렇게 좀 기본적인 배치를 해봤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세울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좀 따닥따닥 붙여보니까 뭐 얼추 모양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마침 구매해놨던 스테인리스 봉이 있어서 요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이 봉 끝부분에 폴리캡을 꽂아서 SD돔을 고정해 줄 건데, 일단은 중간과 뒷부분에 위치를 좀 대략적으로 표기를 하고 구멍을 뚫어 줘야겠죠. 구멍은 이 타미야에서 나왔던 핸디 드릴이 있어서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 레진 조립할 때도 쓰고 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두껍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위치만 좀 잡아주고 드라이버로 쾅쾅 내려쳐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구멍은 이렇게 두 개 뚫어 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으로 쏙쏙 빠지죠.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봉이 안으로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 부분에 글루건을 발라줄 겁니다. 참고로 글루건도 뭐 비싸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이소 가시면 한 3,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파는 거,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글루건에다가 폴리캡을 끼워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줬고요. 높이를 맞춰서 꽂기 전에 이 SD 돔에 폴리캡이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니퍼로 살점을 날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딱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길이를 잘 맞춰서 글루건으로 고정하는데, 완전히 굳기 전에 수직 수평을 잘 맞춰줍니다. 이게 살짝 굳을 때 위치를 잡아주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 굳은 후에는 일단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겹치지도 않고 느낌 좋게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에도 글루건을 발라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된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파일럿의 얼굴이 보이는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준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드라이버로 구멍을 내서 대충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이소핑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소핑크도 너무 두꺼운 걸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약간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한 1cm 정도 되는 거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갈 크기를 대충 잘라서 준비를 해줬고요. 그 다음 핸디코트도 사용해 줄 건데, 핸디코트도 절대로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제일 작은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3년 동안 이 정도밖에 못 썼기 때문에 사실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붙이면 똑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표면을 약간 사포질을 거친 걸로 좀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핸디코트를 적당하게 발라줍니다. 핸디코트가 다 굳기 전에 아이소핑크를 올려서 같이 굳혀줄 건데요. 아까 동그라미로 잘라놨던 아이소핑크를 약간 반원 스타일로 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줬고요. 이 제트스트림은 약간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을 주고 싶어서 대각선 배치로 해서 앞부분이 살짝 벌어지도록 이렇게 구도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단처럼 1층, 2층 쌓아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모서리를 깎고 또 핸디코트를 바를 거기 때문에 잘라질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크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핸디코트와 목공풀이 이제 굳었고요. 잘 굳었으면 커터칼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좀 깎아줬습니다. 디오라마를 제가 좀 기획을 할 때는 바닥면은 약간 풀처럼 연출을 하고 싶었고, 옆부분은 약간 큰 암석 같은 느낌을 줘서 분리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잘라놓은 아이소핑크 위에 핸디코트를 잘 발라줬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묻혀서 펼쳐주면서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이소핑크 1층과 2층이 만나는 부분에 핸드코트가 좀 쉽게 쌓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돌 같은 느낌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뭉친 부분들을 잘 펴주면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풀 쪽은 좀 입자가 거칠게 표현해봤고, 양옆의 암석들은 좀 매끈한 느낌으로 발라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웨더링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사용한 페이스트는 프라마크라는 곳에서 제품을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웨더링 페이스트들은 미스터합이나 좀 일본에서 나온 것들도 많은데, 요거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컬러도 15가지 정도로 굉장히 많고, 또 페이스트끼리 섞어서 조색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좀 초록색이나 갈색, 그레이 이렇게 몇 개만 좀 구매해도 충분히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이 특이한 게 정착액이라는 걸 뿌려주면 표면의 웨더링을 짧은 시간에 강제로 일으켜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제품에 대한 리뷰는 프라트님께서도 하신 게 있어서 요거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하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에는 좀 초록빛이 나는 페이스트들을 사용할 거고요. 양옆에는 그레이 톤의 색깔들을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뚜껑을 열어주면 제품 특성상 윗부분에 질감을 내는 재료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바닥 안쪽에 있는 재료들 과 잘 섞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오히려 평평한 면에 페이스트를 바로 바르게 되면 질감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핸디코트로 어느 정도 좀 질감을 내줬기 때문에 나이프로 그냥 평평하게만 발라줬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느끼는 점은 붓으로 바르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양옆에 회색 톤을 좀 발라줄 건데요. 옆부분은 그레이 컬러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발라줬습니다. 암석들을 표현했던 부분들은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프로도 쉽게 잘 발려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 톤만 올린 상태라서 조금 밋밋하죠. 자, 일단 나이프로 바르고 건조시킨 상태인데, 보시면 하얀 부분들은 굴곡이 있어서 좀 안 발려진 게 보입니다. 일단 붓을 이용해서 빈틈을 메꿔줬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컬러들을 좀 섞어가지고 레이어링 하면서 디테일을 잡아줄 건데, 앞에서 제가 조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초록색과 이 머드 계열을 섞어서 중간 계열의 초록색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군데군데 발라서 이 초록색의 느낌이 좀 더 다양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줬어요. 뭔가 좀 처음보다는 깊이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제 암석 부분의 톤도 한 번 더 올려줘야 되는데, 아까 파일럿의 얼굴들이 양옆에 있었죠. 그래서 아이소핑크 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에 맞춰서 드릴로 다시 뚫고요. 제대로 고정되는지 확인하고 그 윗부분에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가능하면 밝은 부분들은 좀 살려가면서 꺾이는 면이나 초록색과 만나는 안쪽 면은 그림자로 가려진다고 생각하고 좀 어둡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웨더링 페이스트로 붓질만 해서 완성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두셔도 되는데, 제품을 구매하면 파란색 용액을 하나 줍니다. 이게 정착액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웨더링 표현을 한 후에 조금 더 오래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뿌리는 건데,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쓰게 되면 색감들이 조금 더 풍화된 느낌, 좀 더 빛바랜 느낌을 내주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뿌리기 전과 뿌리고 난 후를 보시면 조금 더 몇 년 지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웨더링 재료를 이 디오라마 말고도 이 프라 위에 바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초보자 분들도 쉽게 웨더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뿌리고 나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색감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 색깔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해서 그 윗부분에 페이스트로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줬고요. 이 재료의 특성상 제품과 제품끼리 조색도 가능하고 정착액으로 더 오래된 느낌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디오라마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이 캔으로 된 부분들은 에어브러쉬로 칠해준 적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전사지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건 백색의 전사지를 사용할 거고요. 사용 방법은 프라트님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트리플 돔의 파일럿 얼굴들을 출력해봤는데요. 조금 더 리얼한 버전의 얼굴과 그리고 SD카드에 활용되는 캐릭터의 얼굴, 얘네들을 좀 길게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출력한 용지는 잘라서 물에 불려서 데칼처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트리폴돔 디오라마 다시 리뉴얼해서 전시까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사실 이게 작업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작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핸디코트나 이런 부분들의 좀 건조 시간을 제외하면은 거의 한 3시간 안에 뚝딱 만들어낸 것 같고요. 사용했던 웨더링 페이스트는 디오라마 말고도 제품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베이스와 제품의 발까지 이렇게 조금 더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평소에 좀 웨더링이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